제목, 국화차가 식기 전에. 노인정 앞 벤치에 처음 앉았을 때 강만식은 긴장이 조금 들었다. 시골 마을로 내려온 지 한 달. 아직은 어색한 동네 사람들이 바둑알을 놓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들. 모든 것이 느리게 흘렀지만 그는 그 느림 속에 편안함을 찾고 싶었다. 그때였다. 국화 향기보다 먼저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아, 죄송해요. 그녀는 벤치에 앉으려다 그만 손에 든 찻잔을 쏟고 말았다. 따뜻한 국화차가 그의 무릎 위로 흘러내렸다. 하지만 만식은 놀랄 틈도 없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흰색 니트 모자 아래로 살짝 보이는 짧은 머리, 고운 주름이 잡힌 볼, 붉게 물든 입술.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예뻤다. 아, 참 예쁘게 나이 들었구나. 무릎이 젖는지도 몰랐다. 무릎보다 먼저 젖은 건 그의 눈과 마음이었으니까. 정수는 서둘러 물티슈를 꺼내며 허둥댔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제가 늘 앉던 자리라 생각 없이. 괜찮습니다. 덕분에 따뜻하네요. 만식은 억지로 웃음을 참았다. 쏟은 건 차였지만 그보다 뜨겁고 묘한 감정이 자신 안에서 끓고 있었다. 정수는 그제야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 만식은 잠시 말을 잊었다. 눈이 참 크고 맑았다. 젊었을 때는 얼마나 눈부셨을까. 아니, 지금도 충분히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정순이 먼저 말을 걸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만식은 손을 내밀었다. 예,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강만식이라고 합니다. 시내에서 이사 왔어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정순이에요. 반가워요. 강 선생. 손이 닿는 순간 만식은 느꼈다. 이 손을 놓고 싶지 않다. 그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알면서 그녀는 바지에 흥건히 젖은 차를 보고는 미안한 얼굴을 지었다. 이거 어쩌죠? 괜히 앉으셨네. 여긴 제가 전부터 앉던 자리예요. 이 자리가 복이 있네요. 정수는 그의 말을 이해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만식은 조용히 웃었다. 노인정 사람들은 정순을 단정한 여자라 불렀다. 언제 봐도 옷차림은 가지런했고 말수가 적으며 가끔 짓는 미소는 단풍잎보다 얌전했다. 남자들이 바둑 한 판 두고 나면 꼭 한마디씩 흘렸다. 정순이 참 곱다니까. 그 나이에 저런 얼굴이 어디 있어. 괜히 말 걸었다간 눈길도 안 줘. 정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웃고 넘겼다. 관심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다. 누가 밥을 사주겠다고 해도 같이 텃밭 가자고 해도 그녀는 언제나 그저 차 한 잔이면 족하다고 말했다. 그런 정순이 처음으로 자리를 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남자. 그게 바로 강만식이었다. 그날따라 바람이 조금 찼다. 정수는 카디건 안에 얇은 스카프를 둘렀고 만식은 어두운 남색 바지를 입고 가죽 재킷에 목을 높이 세웠다. 그는 노인정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리를 약간 벌리고 앉는 자세,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무표정한 얼굴. 바둑판을 보지도 않고 멀리 시선을 두고 있는 그 모습이 어딘가 남자다웠다. 그리고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한번 넘겼다. 그게 습관처럼 보였지만 오늘은 의식적으로 한 동작이었다. 오늘도 먼저 오셨네요. 정순이 먼저 말을 걸었다. 만식이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이 마주쳤다. 딱히 웃지도 않았지만 그 눈엔 뭔가 조용히 타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녀는 순간 그 눈빛에서 남자의 체온을 느꼈다. 자, 가지고 오셨어요? 아, 네. 오늘은 조금 진하게 우렸어요. 잘 우러났을 거예요. 정수는 조심스레 찻잔을 건넸다. 손과 손이 잠깐 겹쳤다. 그 짧은 순간 정수는 자신의 손끝이 작게 떨리는 걸 느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 번 세게 뛰었다. 그녀는 어색함을 감추듯 찻잔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다른 분들처럼 말이 많지도 않으시고 조용해서 좋네요. 만식이 대답했다. 시끄러운 사람들 싫습니다. 그보단 조용한 사람이 더 궁금하더군요. 그 말에 정수는 살짝 눈을 들었다. 그 눈빛엔 그가 자신을 오래 지켜봤다는 느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남자는 가볍지 않다. 그리고 무서운 건 자신도 이 남자에게는 마음이 살짝 기운다는 것. 정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나이에 이게 뭔가 싶다. 그런데 참 목소리가 좋다. 눈빛도 깊고 손이 참 좋다. 다른 남자들은 나한테 밥 사줄 생각만 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본다. 여자로. 만식은 원래 장보기를 싫어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이상하게 부침가루며 된장이며 살 게 많아 보였다. 시골 마을에서 차를 타고 시내마트까지는 20분 거리. 그는 느긋하게 핸들을 잡고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길가에서 작은 체구로 서 있는 한 여인을 보았다. 치맛자락이 바람에 살랑이는 그 실루엣. 차를 멈추기 전에도 그는 이미 알아차렸다. 정순이었다. 그녀는 긴 감색 카디건에 단정한 회색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머리엔 연한 회색 모자가 씌워져 있었다. 예쁘다. 아니, 우아하다. 그리고 눈에 밟힌다. 만식은 창문을 내리며 입을 열었다. 이정순 씨, 어디 가세요? 정순이 그제야 돌아보았다. 차창 너머의 햇살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더 고왔고 그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마트요. 된장 떨어졌어요. 저도 마트 가는 길인데. 타요. 정수는 살짝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차 문을 열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모으고 앉았다. 치마가 허벅지를 감싸듯 안으로 말려들었다. 만식은 백미러를 만지는 척하면서 슬쩍 그녀의 다리를 보았다. 단단히 모은 무릎, 길게 드러난 발목, 그리고 햇빛에 비친 치마 아래 흐릿한 곡선. 이에서 치마가 무섭다. 그 순간 목이 말랐다. 자주 치마 입으시네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치마를 입어야 마음이 편해서요. 바지 입으면 왠지 내가 아닌 느낌이라. 잘 어울려요. 보기 좋아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앞을 봤지만 그의 말에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차 안엔 클래식 라디오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갑자기 도로가 울퉁불퉁해지며 차가 덜컥 흔들렸다. 그 충격에 정순이 살짝 몸을 기울였고 만식은 반사적으로 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붙잡았다. 순간 두 사람의 거리 10cm. 정순의 머리카락이 만식의 턱을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만식은 그 상태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몇 초간 그대로 있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체온, 가까이 있는 여자의 숨소리, 그리고 치마 자락 아래 흐르는 피부의 긴장. 그는 속으로 외쳤다. 이건 아니다. 아직 아니다. 근데 손을 놓고 싶지가 않다. 정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약간 붉었고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괜찮으세요? 만식이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치마를 슬쩍 아래로 당겼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깨에 잡는 손 따뜻하네요. 둘은 나란히 장을 보기 시작했다. 된장, 미역, 파, 참기름. 어쩐지 장바구니 안에 물건들이 한 집 밥상 같은 분위기였다. 만식이 먼저 말했다. 고등어 살까요? 구워 먹기 좋죠. 전 구울 줄 몰라요. 제가 구워드릴게요. 손 대지 마시고 그냥 앉아만 있어요. 정수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부부 같네요. 우리가 그래 보여요. 응, 오늘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정수는 자리에 앉으며 치마를 조심스레 다듬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만식은 희끔 그녀를 봤다. 그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보고 싶던 모습이었다. 차는 출발했고
조용히 국도를 달렸다. 만식이 다시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이번엔 정순이 먼저 살짝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눈빛이 허락이었다. 그의 손이 다시 그녀의 손등 위에 닿았고 이번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감정적으로 그녀의 손을 덮었다. 정수는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그 손에 맞췄다. 깍지조차 아니었다. 그냥 따뜻한 감정 하나를 손 안에 조용히 담아내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정수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상하네요. 오늘 장 보러 가는 길이 마치 예전에 남편이랑 같이 나가던 날 같아서. 만식이 대답했다. 앞으로 그런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정수는 그 말에 오랜만에 여자의 눈으로 고개를 숙였다. 창밖엔 국화꽃이 몇 송이 피어 있었다. 그 향보다 더 깊은 것은 지금 두 사람 사이의 이 조용한 떨림이었다. 그날 아침 정수는 화장대를 오래 붙잡고 있었다. 작게 웃음이 났다. 참, 내가 이 나이에 이러고 있네. 거울 속의 자신은 늘 그렇듯 단정했지만 오늘은 어딘가 조금 더 여자 같았다. 가디건 대신 얇은 스카프를 맸고 색이 약간 도는 립스틱도 발랐다. 그리고 오랜만에 꺼낸 하늘색 무늬 스커트. 사두고 한 번도 안 입은 새 치마였다. 만식은 마을 입구에서 차를 세웠다. 정수는 조금 늦게 걸어 나왔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닿을 때 만식은 한순간 숨을 멈췄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예뻤다.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렀고 스커트는 그녀의 다리를 감싸 안 듯 벌럭였다. 눈이 부신 건 햇살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순이 창문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된장 사러 가는 길이에요. 같이 가요. 만식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 말 없는 눈빛에 이미 모든 게 담겨 있었다. 마트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만 샀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정순이 조용히 말했다.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그럼 오늘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만식은 핸들에서 손을 떼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스커트를 가만히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작은 손짓 하나에 만식은 온몸이 뜨거워졌다. 그래도 돼요. 정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오셨을 거잖아요. 정순의 집은 정갈했다. 장독이 3개 놓인 마당, 장틀 아래 작은 화분, 그리고 방 안엔 오래된 꽃무늬 이불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상을 차렸다. 김이 오르는 된장찌개, 잘 구워진 고등어, 파무침, 조선간장으로 졸인 두부조림까지 많이 준비하셨네요. 혼자 먹을 땐 이 중에 하나만 했어요. 근데 오늘은 말을 마치지 않은 그녀 대신 숟가락 소리와 김 냄새가 이어서 말을 했다. 둘은 밥을 함께 먹었다. 처음엔 조용했다. 그러다 만식이 입 안에 밥을 삼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밥상, 혼자 먹기엔 너무 외롭죠. 정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식사를 마치고 정수는 조그마한 잔에 국화주를 따라왔다. 그녀의 손이 잔을 건넬 때 만식은 그녀의 손을 받으며 잔을 놓지 않았다. 오늘따라 더 예쁘십니다. 정수는 말없이 잔을 비우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만식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눈이 마주쳤다. 정수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말했다. 괜찮다. 그들은 말없이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기 전 숨결이 먼저 닿았다. 그리고 그날 정수는 오랜 시간 잠궈두었던 문을 열었다. 방 안엔 조용한 정적만이 흘렀다. 정수는 자리를 정리하지 않았다. 밥상 위에 남은 접시와 잔들, 그녀의 손은 닿지 않았다. 만식은 방 한쪽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고 정수는 조용히 그 앞에 앉았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치마 자락이 바닥에 퍼졌다.
무릎을 모으고 앉은 모습이 어찌나 단정한지 그 단정함 때문에 더 눈이 떼지지 않았다. 만식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정순의 어깨에 손끝이 닿았다. 놀라는 기색은 없었지만 그녀의 어깨는 살짝 움찔했다. 춥진 않죠? 아니에요. 근데 등 좀 간지러워요. 그 말은 그녀가 준비되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리고 만식은 천천히 손을 내려 그녀의 등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정수는 등을 살짝 내주었다. 가디건은 벗은 상태였고 얇은 속옷 위로 드러나는 등선이 만식의 손바닥에 느껴졌다. 손바닥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점점 아래로 등허리를 타고 내려갔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였다. 긴 머리카락이 앞으로 쏟아졌고 목덜미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숨소리가 달라졌다.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부끄러움을 안고 고요히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한 여자처럼. 정순 씨. 만식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얼굴엔 얼굴이 붉어진 채 말없이 허락하는 눈빛이 담겨 있었다. 이런 거 너무 오래돼서 몸이 다 굳은 것 같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엔 수줍음과 떨림이 가득했다. 만식은 그 웃음을 입술로 막았다. 천천히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갔다. 입맞춤은 짧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입술 사이에 그동안 감춰뒀던 긴 세월의 갈증이 번져 나왔다. 방 안은 불을 끄고 스탠드 불빛 하나만 남았다. 정수는 이불 위에 앉아 있었다. 치마는 살짝 올라가 있었고 만식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다리 위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하지만 눈은 감지 않았다. 눈을 감기엔 이 순간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이다. 만식은 그녀의 손을 잡고 이불 위로 눕혔다. 그리고 가만히 그녀의 등에 입을 맞췄다. 부끄러워요. 정수는 그렇게 말하며도 그 부끄러움을 떨쳐내려 하지 않았다. 그건 수치가 아닌 여자의 마지막 남겨둔 순결한 감정이었다. 그 밤 만식은 말없이 그녀를 안았다. 정수는 조용히 천천히 숨을 쉬었다. 서로의 체온이 이어졌고 그 체온은 오랫동안 이불 안에서 부드럽게 타올랐다. 그녀는 더는 숨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더는 참지 않았다. 정순이 천천히 손을 뻗어 스탠드 불을 끄려 했다. 불 꺼야겠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만식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아 멈췄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요. 그럼 잠깐만요. 그녀가 불을 끄려던 손을 거두자 만식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손길을 내려갔다. 그 손길은 가볍지만 결코 망설이지 않았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녀의 허리와 등 그리고 옆구리를 타고 내려왔다. 정순의 몸이 살짝 떨렸다. 눈은 감았지만 숨소리는 점점 깊어졌다. 만식의 손길이 정순의 허벅지까지 미치자 그녀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고 몸을 기대기 시작했다. 만식 씨. 작은 숨결이 그의 귀에 닿았다. 그 순간 정수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았다. 그가 닿는 곳마다 그녀의 마음과 몸이 녹아내렸다. 방 안에 켜져 있던 불빛은 어느새 잊혔고 오직 그의 손길에 집중하는 그녀만이 남았다. 만식은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무언의 감정을 느꼈다. 불은 아직 켜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깊은 밤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만식의 손길은 더욱 다정하고도 확신에 차 있었다. 그가 정순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며 그녀가 편안하고 깊을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갔다. 정순은 처음엔 수줍고 떨렸지만 이내 몸과 마음이 그에게 완전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만식 씨 정말 이렇게 좋은 건 처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이었다. 만식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나도 그래요, 정순 씨. 우리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의 호흡은 점점 맞아갔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정수는 그동안 감추어 왔던 욕망과 설렘을 만식 앞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 주는 게 내게도 가능할 줄 몰랐어요. 만식은 그 말을 듣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우리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딱 맞는 퍼즐 조각 같았다. 그 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만식과 정수는 서로에게 집중했다. 주름 하나, 작은 미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서로의 얼굴과 몸을 탐했다.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갔다. 정수는 만식 곁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고 만식 역시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행복했다. 만식이 손길을 내리던 중 정순의 숨결이 점점 거칠어졌다. 안식 씨. 그녀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만식도 조용히 신음했다. 정순아. 그 소리는 깊은 욕망과 애틋함이 뒤섞여 작게 방 안에 퍼졌다.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등을 쓰다듬자 정수는 몸을 더욱 내주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만식은 참지 못해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가 또 한 번 조용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신음은 무언가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리는 듯했다. 정순도 만식의 반응에 더욱 용기를 얻어 속옷끈을 조심스레 내려주었다. 만식은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을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가볍게 신음하며 그녀의 피부에 입맞춤을 이어갔다. 좋아요, 정순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신음은 욕망과 사랑의 증거였다. 두 사람의 신음이 맞물리며 방 안은 점점 더 뜨거운 감정으로 가득 찼다. 서로를 향한 욕망이 커질수록 참지 못하는 만식의 신음은 더욱 진해졌다. 그리고 정순도 그 신음 소리에 가슴이 뛰었다. 그 밤, 만식과 정순은 세상 모든 시간과 나이를 잊었다. 서로의 체온에 녹아들고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깊은 기쁨을 나누었다. 안식 씨. 그녀의 부드러운 신음과 함께 만식도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못했다. 정순아. 그들의 숨소리와 신음소리는 방 안 가득 울려 퍼졌고 어둠 속에서 더욱 짙은 사랑의 불꽃을 피웠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잠시 후 천천히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정수는 만식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떴다. 좋은 아침이에요. 만식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정말 다시 젊어진 기분이야. 그 말에 정순도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나이를 잊었나 봐요. 서로의 눈빛에서 깊은 만족과 행복이 번졌다. 그들은 서로가 주는 기쁨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과 사랑이었다. 노인정에서는 만식과 정순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조용히 어울렸다. 그 누구도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보다 깊다는 것을 겉으로는 알지 못했다. 오늘도 둘이 똑같이 있던데 누군가 소곤거리면 다른 사람들은 눈길만 흘겨줄 뿐이었다. 두 사람은 그저 살짝 미소 지으며 어떤 질문에도 좋은 친구라는 말로 넘겼다. 하지만 마트를 들르는 날은 달랐다. 그날만큼은 두 사람만의 시간이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특별한 비밀의 시간이었다.
만식은 정순의 손을 꼭 잡고 차에 올랐다. 마치 젊은 연인처럼 설레는 눈빛으로 마트를 향해 달렸다. 마트 안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과 숨결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았다. 정순아, 오늘은 너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 만식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정수는 살짝 얼굴을 붉히면서도 그 손길을 반겼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열정의 불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불을 끄려는 그녀와 그걸 막으려는 그의 짧은 신랑이 숨소리가 섞인 속삭임, 부끄러움 속에서도 점점 더 커져가는 욕망. 모든 순간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마트 데이트 날은 두 사람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날이었다. 노인정에선 비밀스러운 사이로 지냈지만 그 특별한 날들이 쌓이며 만식과 정수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고 서로를 향한 마음은 굳건했다. 우린 이렇게 조금씩 더 가까워질 거야. 만식은 그렇게 다짐했다. 경로당의 아침은 늘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던 중 만식이 다소 무겁고 진지한 표정으로 한쪽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만식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어르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집중되었다. 사실 제가 정순 씨와 좀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만식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경로당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특별한 사이라니. 어떤 이는 작은 소리를 내며 놀란 듯 말했다. 우리 정순이 그럴 사람이었나? 정순은 만식의 곁에 앉아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저도 만식 씨와 큰 사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참, 요즘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우리 나이에. 한 어르신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렇지만 정순이는 행복해 보입니다. 또 다른 어르신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구먼. 사실 만식과 정순의 관계를 알고 있던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되는 건 처음이었다. 그래, 젊을 때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저희가 다른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 조심하면서 지낼 겁니다. 만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이일 뿐입니다. 정순도 고개를 들며 덧붙였다. 마음이 통한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의 분위기는 점차 누그러졌다. 처음엔 놀라움과 의심이 가득했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 정순이도 이제는 마음 편히 웃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한 어르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며 잘 지내시게.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만식과 정수는 경로당에서 작은 고백을 통해 서로를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경로당에서의 무거운 대화를 뒤로하고 만식과 정수는 조용히 만식의 집으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고 고요함이 감도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은 말 없이 서로를 탐했다. 만식이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정순의 손을 감싸 안았다. 그 따스한 온기가 온몸에 퍼져나갔다. 정순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만식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정순도 살며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만식 씨, 저도 오늘 만식 씨가 더 멋져 보이네요. 천천히 가까워지는 두 사람. 만식의 손끝이 그녀의 얼굴선을 따라 내려가며 빛나는 속눈썹 아래 은은히 빛나는 눈동자를 어루만졌다. 정수는 그 손길에 살며시 숨을 고르며 몸을 기댔다. 만식 씨의 손길이 참 든든하네요. 만식은 고개를 숙여 그녀의 이마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남겼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조심스럽게 만식은 정순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몸에 닿는 온기가 점점 깊어졌다. 밤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듯 서로의 마음과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전해지는 숨결은 바람처럼 가볍지만 또 불길처럼 뜨거워 마음을 녹였다. 만식의 손길이 천천히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가며 살짝 떨리는 숨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정수는 부끄러움과 설렘에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퍼져오는 따뜻함이 만식의 손끝마다 전해졌다. 서로의 온기가 닿는 곳마다 숨결이 얽히고 몸짓이 속삭임이 되어 퍼져갔다. 그의 손길은 강인하면서도 세심했다.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손끝은 언제나처럼 그녀에게 안심과 설렘을 동시에 선물했다. 정순 씨. 만식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남자다운 힘과 부드러움은 그녀에게 깊은 안도감과 황홀함을 선사했다. 정수는 그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자신도 몰랐던 감정들이 물결치듯 밀려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고 서로의 온기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맛보았다. 만식은 요즘 들어 부쩍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정순이 자주 그의 집을 찾아오면서 두 사람의 하루하루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졌다. 정순이 집에 올 때면 만식은 부엌 한켠에서 그녀가 직접 준비한 음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수는 싱싱한 채소를 다듬고 정성스럽게 볶음 요리를 만들거나 향긋한 된장찌개를 끓이며 집안을 가득 채우는 따스한 냄새를 선물했다. 만식 씨,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정수는 수줍게 건넨 반찬을 손에 쥐어주며 말했고 만식은 그 맛에 감탄하며 정말 맛있네요, 정순 씨. 라고 답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오가는 동안 서로에 대한 마음은 자연스레 더 깊어졌다. 점점 경로당에 가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그 대신 두 사람은 집에서 드라마를 보며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이 만식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 장면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정순이 살짝 웃으며 말하면 만식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정말 잘 만든 드라마야 라고 맞장구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화면 속 이야기보다 늘 서로에게 더 집중했다. 만식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이렇게 천천히 쌓아가는 거구나. 서로의 작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법이지 하는 생각에 잠겼다. 정순이 웃으며 옆에서 이야기를 덧붙이자 만식은 고개를 돌려 그녀의 표정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드라마 속 이야기는 멀어지고 그저 지금 이 순간 정순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특별하다는 사실만 마음속에 자리했다.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며 손을 맞잡고 눈길을 교환하기도 했다. 어느새 두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친구나 이웃의 그것이 아니었다. 또한 날씨가 좋을 때면 만식과 정수는 마을 길을 천천히 산책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오후, 가을 바람에 실려오는 낙엽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정순 씨, 이렇게 같이 걷는 게 참 좋아요. 만식은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정순도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저도 만식 씨랑 함께라서 참 행복해요. 라고 답했다. 서로에게 기대며 보내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시간이었다. 짧은 대화와 조용한 웃음,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서로의 존재가 주는 안락함이 만식과 정순의 마음을 한결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그날 밤 만식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새삼 깨달았다. 평범한 하루가 모여 만들어낸 이 소중한 추억들이 그 어떤 황홀한 순간보다도 값졌기 때문이다. 정순 역시 큰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품에서 찾아낸 작은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따뜻한 감정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만식과 정수는 조용하지만 깊은 사랑으로 나날을 채워갔다. 부부는 아니었지만 만식과 정순의 생활은 어느새 부부처럼 단단하고 자연스러웠다. 서로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어쩌면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보다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아갔다. 그들의 마음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고 행복감은 어느새 최고조에 달했다. 만식은 정순의 작은 미소에 힘을 얻었고 정순은 만식의 듬직한 어깨에 안도감을 느꼈다. 서로의 존재가 주는 위로와 기쁨 속에서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져갔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마음 깊은 곳까지 채워지는 그 감정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었다.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그들의 일상을 더욱 빛나게 했다. 이렇게 만식과 정수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으며 부부가 아니어도 부부처럼 따뜻하고 안정된 삶을 만들어 나갔다. 어느 날 만식이 조심스레 말했다. 정순 씨, 오늘은 우리 집 말고 다른 데 가볼까요? 정수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에 올라 시골길을 따라 달렸다. 서로에게 익숙한 동네와는 다른 낯선 곳. 작은 모텔 간판이 반짝이는 불빛 아래 차를 멈췄다. 방 안은 아늑했고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정수는 살짝 긴장한 듯 눈을 반짝였지만 만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만식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익숙한 손길을 넘어 조금 더 깊고 진한 감정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낯선 공간에서 느끼는 설렘과 긴장이 어우러져 그들의 사랑은 한층 더 빛났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욱 진하게 전해지고 서로의 온기를 더욱 깊이 품은 채 그들은 그렇게 또 한 번 서로를 발견했다. 모텔 방 안은 평소 만식과 정순이 함께하는 공간과는 달리 낯설면서도 신선한 공기가 흘렀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약간의 수줍음이 서려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참 낯설고도 신기하네요. 정순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만식도 어색한 듯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서로가 희한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기묘한 설렘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까이 묶어주었다. 서툴고 수줍은 몸짓 사이로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 조심스레 건네는 손길 하나하나가 평생 쌓아온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낯선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했다. 날 리드해줘요. 정순이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만식은 순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묘한 기분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며 결코 싫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만식의 마음도 한층 깊어졌다. 그래요, 정순 씨. 그는 부드럽게 대답하며 손을 내밀었다. 내가 당신을 잘 이끌게요. 정수는 살짝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져 오며 어색했던 긴장감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만식은 천천히 정순의 손을 자신의 품으로 이끌었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묘한 감정들이 흐르기 시작했다.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정순이 작게 속삭였다. 그 말에 만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를 믿고 맡기는 그 느낌은 이제 막 피어난 꽃처럼 신선하고도 강렬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새로운 추억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우리 참 많이 변했네요. 정순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행복감이 가득했다.
만식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정순 씨. 그렇게 색다른 경험 속에서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서로에게 더 깊이 스며드는 60대의 연애는 낯설지만 따뜻하게 빛났다. 만식과 정수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낮고 따뜻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그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되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서로에게 전해졌다. 정순 씨, 난 당신이 참 좋소. 만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수는 잠시 그 말을 곱씹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조심스레 대답했다. 만식 씨, 저도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며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을 드러냈다. 늦은 나이지만 그들의 사랑은 처음 만난 순간만큼이나 신선하고 뜨거웠다. 삶은 언제나 새로운 감정과 기회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만식과 정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른 경험과 이해가 더해진 깊고 넉넉한 사랑이었다.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의 반려자가 되어볼까요? 만식이 살짝 웃으며 건넨 말에 정순도 환하게 웃었다. 네, 그렇게 해요. 우리 함께 남은 인생을 더 즐겁게 살아가요. 서로가 혼자인 두 사람에게 이 새로운 시작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설렘이었다. 혼자였던 시간들이 외로웠다면 지금은 서로의 존재가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채워졌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작은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찾았다. 만식 씨, 이렇게 사랑받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정순이 가만히 속삭이듯 말했다. 정순 씨 덕분에 제 인생도 더 빛나요. 만식은 그 말을 듣고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두 사람은 알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임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곁에 서서 같이 웃고 울며 서로를 지키고 응원하는 존재였다. 삶은 끝없는 변화와 새로움을 안겨준다. 그리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맞이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도 알았다. 만식과 정수는 그렇게 서로에게 찾아온 이 사랑을 가장 소중한 선물로 품으며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다.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 더없이 아름답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하며 국화차가 식기 전에 소설 끝.